대부분의 학생이 중간고사가 끝날 시점입니다. 자, 이 시기에 많은 친구들이 지난 시험의 결과에 실망해서 지난 시험을 다 던져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려고 이제 하고 있을 텐데, 이 시기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지난 시험을 분석하는 겁니다. 지난 시험을 분석할 때 바로 성공 또는 실패 요인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요. 바로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다음에 있을 시험에서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바로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신 시험 같은 경우는 뭐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난 시험에서 봤던 범위를 다시 안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 굳이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 정말 많은데요. 시험의 뭐 범위적인 측면, 뭐 내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그럴 수 있는데, 학생이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수정을 해야 되고, 잘했다면은 이건 계속 반복해야겠구나, 내가 계속 잘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확인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과정이 없으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다 알 수가 없죠. 저 이렇게 이 내용적인, 내가 어떤 부분을 몰라서 틀렸냐, 이런 오답노트 만들듯이 하는 그런 분석이 아니라 공부 방법적인 부분, 전략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두셔야 다음 시험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예시를 들어가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게요. 분석에는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과목별 분석하기, 그리고 두 번째가 환경습관 심리로 분석하기입니다. 학생들이 아직 이런 분석하기에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지? 라는 거 약간 난감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시로 이렇게 표를 띄워드릴게요. 이 표를 보시면은 과목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이 시험은 어떻게 출제가 되더라, 이런 출제 경향을 적으신 뒤에 이 시험에서 내가 준비를 할 때 잘했던 점 또는 뭐 안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이런 걸 성공 실패 요인 칸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과목별로 저희가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이 실제 여러분들이 있을 법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상황에 적용을 해서 우리 학교의 출제 경향은 어떠했는지, 나의 성공 실패 요인은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어 시험을 먼저 예시를 들어볼 텐데요. 학교 시험지를 보니까 우리 학교 영어 선생님은 주로 지문의 어법 사항들에 대한 좀 문제를 많이 내더라. 보니까 어법을 적용해서 서술형으로 영작하는 문제를 내셨네? 라는 걸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나는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바로 성공과 실패 요인에 적는 건데, 그렇죠. 보니까 나는 주로 지문 공부를 할 때 뭐 주제나 흐름 위주로 공부를 했다. 그랬더니 이번에 이렇게 어법 문제가 많이 나올 줄 몰라서 좀 많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다음에 공부를 할 때는 지문의 뭐 흐름 주제도 중요하지만 뭐 어법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다 적어볼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결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출제 경향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뭘 잘했나 못했나, 그리고 이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다음 시험에 내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까지 나와야 다음 시험에 반영을 할 수가 있겠죠. 국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시에서 뭐 사용된 표현 방식과 유사한 시를 고르시오, 이런 문제를 내는 걸 되게 굉장히 좋아하시거나 이 부분에서 되게 고난도 문제를 많이 내시더라. 이런 걸 이제 출제 경향에 적어둔 뒤에 보니까 나는 이번에 국어 공부를 할 때 시에서 뭐 표현 방식과 함축 의미를 잘 적어둬서 공부할 때도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암기를 해놨더니 아이들은 다 틀렸는데 나는 혼자 다 맞았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다음에도 뭐 문학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표현 방식과 함축 의미를 정리해 둬야겠다, 그리고 또 이걸 위주로 한번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도 한번 봐줘야겠다라는 걸 또 전략으로 세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 공부 방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성공 실패 요인을 분석할 수도 있고, 좀 전략적인 부분도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예시도 한번 들어주세요. 뭐 사회 같은 과목을 봤더니 우리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배점이 높은 문제를 주로 핵심 부분보다는 조금 좀 짜잘한 부분, 좀 사이드적인 부분에서 내더라, 이런 걸 이제 출제 경향에 적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내가 평상시에 공부를 할 때 좀 이렇게 큼직큼직한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공부 시간을 좀 짧게 잡은 거, 자기는 평상시에 그렇게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자잘한 부분까지도 좀 꼼꼼히 암기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공부를 할 때는 뭐 7일 정도를 뭐 시험 기간 잡았다라고 하면은 좀 5일 정도 늘려서 한 12일 정도 잡고 자잘한 부분까지도 꼼꼼히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국어, 영어에서는 좀 구체적인 과목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면, 또 이런 과목 같은 경우는 내가 다음 시험에 공부할 때 시험 준비 기간이나 이런 전체적인 전략에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뭐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해결책을 제시를 해보자면, 평소에 내가 예습 수업 복습을 하면서 최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다 해두고 시험 임박 기간에는 자잘한 암기 위주로 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시간을 줄이지 않고 평소 공부에 사회 과목에 좀 더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전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보면은 주로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잘한 점, 못한 점 해서 성공 실패 요인을 분석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시험을 보는 중에 내가 하는 그런 사소한 실수들을 적어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수학에서 우리 학교 선생님이 서술형 평가에 있어서 되게 꼼꼼하신 거예요. 이 선생님이 채점하는 것도 그 전형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 보니까 내가 이번에 시험에서 답안지를 제출할 때 X에 대한 정의를 안 내리고 제출을 했더니 엄청나게 부분 감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다음에 시험에는 다시는 X에 대한 정의를 빠지지 않고 꼭 적어야겠다. 되게 사소한 실수도 다음에는 막아야겠다. 이런 거를 적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자잘한 스킬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되게 사소한 실수, 사소한 방법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내신에서는 1, 2점 차이를 만들어내고 그쵸. 거기서 이제 등급이 많이 갈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험 출제 요인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채점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출제를 하는가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잘 분석을 하셔서 그 안에서 내가 실수한 게 있다면 잘 기록을 해두고 다음 시험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시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과목별로 출제 경향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뭘 잘했나 못했나를 잘 분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분석이 있죠.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환경 습관 심리로 분석하기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과목별 분석이 다 아닌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되게 이 부분이 되게 사소해서 학생들이 많이 놓치는 것도 있거든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 주변을 둘러싼 환경이나 습관, 심리 이런 것들도 같이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환경 습관 심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저희 이제 유료 회원들에게 제공된 특강 1시간 이상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오늘은 이 예시를 보시면 이 환경 습관 심리라는 게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거구나라는 감은 잡으실 수 있을 테니까 저희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표를 보시면 한쪽에는 환경 습관 심리라고 적혀 있고 오른쪽에는 마찬가지로 성공 실패 요인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항목들에 대해서 내가 잘했던 부분, 못했던 부분을 기록하는 거고요. 먼저 첫 번째로 환경을 예를 들게요. 친구들과 같은 독서실을 이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면 약간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렇죠. 그럼 쉬는 시간에 이제 휴게실을 가는데 친구들이 이제 모여요. 아. 나는 원래 5분을 쉬려고 했는데 애들이 모이니까 이게 50분이 돼버린 거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나는 원래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또 애들이랑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대화가 끝날 때쯤 그쵸. 되면 누가 한마디 던지고. 아, 그쵸. 그러면 그러다 이제 보니까 친구들과 같은 독서실 다니는 게 어떻게 보면 내 공부 환경이 좋지 않구나라는 걸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분석에 적는 거예요. 아, 실패 요인. 내가 같은 친구들과 같은 독서실을 이용하는 게 좀 내가 시간 관리하는데 좀 방해가 된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은 그러면 이제 해결책을 세울 수가 있겠죠. 독서실을 옮기든가 아니면 집에서 공부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해결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네, 이같이 환경은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들, 외부 요인들을 분석을 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집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TV를 너무 크게 틀어놓는다. 그럼 내가 공부를 하는데 자꾸 밖에서 야식을 시켜 먹는다. 뭐 그런 외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잘 기록을 해두고 그러면 난 다음 시험부터는 뭐 장소를 옮겨야겠다. 아니면 방 문 앞에 방음 시트를 붙여가지고 소리를 차단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개선안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습관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주시죠. 습관의 대표적인 거는 뭐 평상시에 수면 습관이라든지 뭐 식습관인지 이런 게 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시험 기간이 다가왔어요. 학생들이 좀 시험 기간이 뭐 일주일 전 이러면은 좀 밤샘 공부를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평상시에 내가 12시에 잤었는데 시험 기간만 다가오면 막 3, 4시에 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수면이 주니까 몸은 힘들어져 가고 시험 날짜는 다가오는데 이 피로는 누적돼 있고 그럼 결국에 최상의 컨디션이어야 되는 시험 날 가장 컨디션이 안 좋은 그렇죠. 안 좋은 상태로 맞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을 이제 수면 습관을 내가 항상 유지를 해야겠다라는 걸 적어 놓을 수가 있겠죠. 새벽 3, 4시에 자던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뭐 평상시 자는 시간인 12시에 맞춰 자야겠다. 하지만 그러면 공부 양이 또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12시 자기 위해서 이 공부 기간을 좀 더 늘릴 수가 있겠죠. 12시에 항상 자기 위해서는 뭐 시험 준비를 2주 전이 아닌 뭐 4주 전에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또 해결책을 그렇죠. 세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가 공부하는 데에서 이제 발생하는 자잘한 나의 습관들이 공부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면 그것까지 통제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컴퓨터 또는 뭐 핸드폰 이런 것들도 습관에 반영될 수가 있죠. 내가 공부를 할 때 자료를 찾아보려고 컴퓨터로 검색을 하면 항상 딴짓을 하더라. 그럼 나는 그러면 좀 내가 모르는 게 생기면 한 번에 모아뒀다가 검색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공부 습관을 통제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시험 공부를 방해하는 그런 습관들을 하나하나 통제해 나가셔야 됩니다. 또 다른 습관들이 또 있을까요?
뭐 식습관 같은 경우가 들 수가 있는데 평상시에 뭐 아침을 안 먹거나 아니면 아침에 뭐 간단하게 빵이나 시리얼을 먹었는데 시험날은 뭔가 뇌를 많이 쓰니까 에너지를 많이 먹어야겠어 생각을 해서 막 밥을 먹고 가거나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평상시 자신의 식습관과 되게 다른 음식을 먹은 그쵸. 거잖아요. 그러면 시험 당일날은 또 긴장을 해서 이게 탈이 날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 먹던 그런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심리에 대한 예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이 겪을 수 있는 부분인데 앞에서 본 시험지를 답을 맞추는 게 다음 시험에 영향을 많이 끼쳐요. 만약에 이런 경우의 학생이라면 뭔가 친구들하고 시험 끝나고 답을 맞추거나 하지 않고 나는 그냥 다음 시험을 그냥 임하는 데에 집중을 그렇죠. 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귀를 막고 있어야 됩니다. 쉬는 시간에 그런 친구들은. 시험 기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갖게 되는 마음 중에 하나가 완벽주의가 아니었던 친구들이 완벽주의가 성향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시험 전날 1시가 됐어. 공부할 게 남았어. 어차피 난 100점은 틀렸어. 이번 시험은 깔끔하게 포기하고 난 다음 기말고사를 잘 볼 테야. 또는 뭐 첫날 망쳤어. 어차피 첫날 망쳤는데 나 그냥 다음 시험 다 포기하고 난 그냥 정시로 갈 거야. 이제 깔끔하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친구들. 갑자기 완벽주의 성향이 돼서 75점 맞으면 뭐 하겠어? 70점이나 75점이나 내나 그게 그거지 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친구들. 그런 마인드는 버리셔야겠죠. 그쵸.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던 친구들은 관련해서 이 조남훈 코치님께서 시험 기간 마인드에 대한 특강 굉장히 많이 유튜브에 업로드 해둔 게 있는데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다음 시험 시간에 내가 좀 마인드적으로 흔들린다. 그럴 때는 이 영상을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방해가 됐던 심리들은 잘 기억을 해뒀다가 다음 시험 공부를 할 때에는 잘 컨트롤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가 길게 이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시험이 끝나서 학생분들이 뭐 더 이상 이 시험지 보기도 싫어, 꼴도 보기 싫어 하는 학생들 정말 많을 텐데 하지만 가장 기억이 생생할 때 이렇게 지난 시험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분석을 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과목별로 분석하기, 그리고 두 번째가 환경, 습관, 심리로 분석하기인데요. 과목별 분석하기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선생님이 어떻게 시험을 내는지 바로 이 출제 경향을 꼭 분석을 하시고 이에 맞춰서 내가 잘 공부했는지 아니면 잘못했는지 이런 성공과 실패 요인을 분석을 하신 다음에 자신이 앞으로 다음에 있을 시험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하고 또 성공 실패 요인 다음에 이제 전략을 세울 때 그게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과목의 본질, 이 과목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잡혀 있지 않은 친구들은 이 출제 경향을 분석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여기에 내가 잘못된 부분들, 잘한 부분들이 나왔을 때 이걸 전략으로 어떻게 연결시키는가까지 연결하는 게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최대한 참고하라고 실제 있을 법한 사례들로 이 예시를 구성을 했는데 그래도 좀 어렵다라는 친구들은 내가 과목에 공부법이 좀 부족하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저희 스터디 코드 채널에 다양한 이제 과목별 컨텐츠를 좀 보시면 저희 스터디 코드에서 계속 얘기하고 하는 이 과목의 본질, 공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 각 과목에서 출제자가 어떤 부분들을 평가하는가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하고 이어서 전략까지 수립하실 수 있으니까 다른 영상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환경, 습관, 심리로 분석하기인데요. 되게 앞에서 과목별 분석하기는 되게 중요하고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뭐 뒤에 부분은 뭔가 사소한 거 아니야? 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런 사소한 환경, 습관, 심리도 잘 컨트롤해야 여러분들의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분석 없이 계속 그냥 다음엔 잘해야지, 막연하게 다음엔 잘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계속 시험을 보다 보면은 계속 성적은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에 조금이라도 달라지고 싶다면 이번 시험에서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뭘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저희가 제시해드린 이 두 가지 틀, 과목별 분석, 환경, 습관, 심리 분석을 하시면 다음 시험에 완벽하게 달라지실 수 있을 테니까 이 영상을 본 오늘 시험지를 펼치고 분석을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다음 시험에 웃을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시험지 버린 친구들은 어떡하죠? 그런 경우에는 학교 교무실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출력을 또 해주시기도 하고 또 도서관 같은 데 비치해놓은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가서 인쇄를 하든지 아니면 핸드폰으로 찍어서라도 최대한 그 지난 시험을 보셔야 돼요. 들으셨죠? 이미 버린 친구들 많을 겁니다. 채점 다 끝나고 벌써 다 구겨서 버렸을 텐데 어떻게든 구해서 분석을 하세요. 그래야 이제 다음 시험에는 지금보다 1점이라도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